복세 편살의 문재인 정부, 국민의힘은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라는 신조어를 이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입니다. 어떻게 6번의 시정 연설 동안 그리고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까지도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가 있습니까? 임기 내내 국가적 위기의 연속이라고 했지만 그 위기의 절반 이상은 정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습니다.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꾸다 보니 1,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를 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제발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에 바빴습니다.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재정관리 계획에는 함구했습니다. 당장 2025년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오락가락 정치 방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경각에 달렸으며 건국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로 국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K만 갖다 붙이면 엄청난 선과라도 되는 양 K동맹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장난이 무슨 소용입니까?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정작 탄소를 줄이겠다는 이율배발적인 탄소 중립. 대체 얼마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도 없는 깜깜이 한국판 뉴딜. 모두 공허한 말의 성찬일 뿐입니다. 오늘 인용한 윈스턴 처칠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 처리해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위기에 위기를 더했고 국민 고통에 고통을 얹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 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도 역시나 자화자찬과 숟가락 얹기 일색이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현실에 대한 공감과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탕 발림 같은 듣기 좋은 말들로 포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이었습니다. 임기 초부터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구체적 대안 없이 졸속 추진했고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되냐는
대통령의 댓글 한 줄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집행 선봉에 서야 했던 정재은 한수원 사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원전 없이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자는 질문에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이상적인 탄소 중립 목표만 강조하면서 산업계와 국민의 행동만을 요구했습니다. 총론만 있을 뿐 강론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와 해운업, 문화 콘텐츠 등 경제 문화계의 성과는 각 분야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지 결코 정부의 공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 5년간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분노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지난 12일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한 이후 아직까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목도하면서도 검경 수사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울어진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실을 덮으려 한 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 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버터와 같습니다. 쉽게 번지고 냄새가 나며 많이 먹으면 느끼합니다. 버터처럼 뺀질거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이 며칠도 못 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후보는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체결은 공사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잡아떼 왔는데 시장실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미 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해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20일에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 말 바꾸기 자체가 위증입니다. 이제 이 말 바꾸기의 맥락도 설명이 됩니다.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후보의 거짓말은 국회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사람이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 후보의 숱한 거짓말이 국민 속을 느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나 넘었습니다. 칼칼한 김치맛 특검만이 국민 속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 도입 원포인트 회담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감장에서의 허위 증언은 위증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고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민 앞에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 이 후보의 죄를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오늘 추가로 녹취록이 입수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의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응? 제한테 역할 당신이 들어와서 당신이 내가 그러고 하기로 했고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자 해줄게. 아니 사장님이랑 저나 어느 누구 밑에서 다 박살 아니야 친하고 아주 꼴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설립된 날입니다. 그리고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을 버티다가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결국 사퇴를 하게 됩니다. 대장동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 수천억의 로또판을 누가 먹었는지, 그리고 그 투기판을 누가 깔아줬는지, 이 두 가지만 규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허덕이고 있죠. 어제 오늘 이 중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모지침서 상의 초과 수익 환수 조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민용 변호사가 개발 사업의 동업자들에게 2015년 초에 공사의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런 일은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들어본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 측은 공모지침 단계에서 직보는 없었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온 이후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사 측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답변으로 갑자기 진위 여부를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시장실에서 합동회가 있었다. 두세 번 진행됐는데 실무자의 참여가 있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국감 때 대리급이 재벌 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언론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상충이 됩니다. 거짓말 의혹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보고를 받고 나서 공공이익 확보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의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의 행언이 발언은 거짓이 됩니다. 당초에 국감에서 이 지사는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익을 최대로 환수하느냐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의 이익 최대화가 아닌 화천대유 이익 최대화를 처음부터 이 지사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그 여부 또한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재명 지사의 거짓 의혹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화천대유 선정심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2015년 일이죠. 이재명 지사는 국감장에서 그분이 계속 계시기를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도요, 왜 그만두시는지 생각이 들었다,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지사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이 초대 성남도계공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황 전 사장과 또 당시 이환기 개발사업본부장은 녹취록에서 오늘이 아니면 폭파다, 정진상 실장으로 추정되는 정 실장을 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연상이 되는 대목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추가로 녹취록이 입수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사장님이나 저는 못 빼기 있습니까? 이 정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못 믿으니까 아시라도 이럴 뿐이다 해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사장님 결제 나와서 저한테 정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정 실장이 당신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뒤에도 언제 할 겁니다. 언제 만났어, 정 실장? 처음에 그 가기 전에 막 이동이 얘기했대. 1월 말 그 전에 내가 사장님 얘기했대. 정창 얘기 듣고 얘기했죠. 저 얘기 듣고 온 거 아닙니다. 그 뒤에 또 호주 가기 전에 정 실장이 2마디 하는 얘기네. 2마디 합니다. 하여튼 그걸 아직도 솔직히 사장님 너무 순진하세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하는 얘기하고 나한테 하는 얘기 다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유동규랑은 만났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할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 제가 사장님을 모시고 왔는데. 아니 모신 거야. 당신이 내가 사장님 받은 거 제가 아니 그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식적인 절차에 했잖아. 공식적으로 사장님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기서 들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장님 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데 다 그렇게 들어왔고, 근데 공적 있고 그런 사람이 들어온 사람도 1년 반, 1년 있다 다 갔습니다. 너무 사장님은 예람되게 말씀 너무 순진하세요. 너무 모르십니다. 이 험난 이걸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웠어요. 그저께도 아니냐 돈 받고 아니 이건 끝내고 그래서 사장님은 안 된다고.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걸 주고 말고 할 거야. 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그러면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동규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유동규하고는 완전 얘기는 해봐야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저한테 주고 만나서 얘기하십시오.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 왜 없어? 이미 두 사람이랑 다 내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럴 이유가 어제도 그제도 그쪽 얘기를 어제도 그제도 얘기를 했어? 누가 합니까?
아니, 당신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 정이라고 그랬다, 유라고 그랬다. 정도 그리고 요 양쪽 다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정이라고 그랬다, 유라고 그랬다. 정도 그리고 요 양쪽 다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알았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당신. 아니요, 그 사장님 몇 번 정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또 했었고, 또 금요일 날 한다고 지난주에 또 그러셨고. 시위에 끝나고 얘기한다 했지, 시위에. 아니, 금요일 날 했습니다. 시위에는 엊그저께 시위해죠. 이미 뭐 이제 이 나머지는 시위니까 가장 경우는 그거지. 아니, 월요일 날도 있고, 수요일 날도 아닙니다. 있잖아. 그것은 이슬람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응? 저한테 이 역할, 당신이 데려왔으면 당신이 내가 그러고 하기로 했고.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자 해줄게. 아닙니다. 오늘 아니면 오늘 해야 돼. 그러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밑에 다 박살 아니야. 추가도 뭐 아주 꼴이 아닙니다. 네, 시장님 이야기를 하죠. 공교롭게도 이날은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설립된 날입니다. 그리고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을 버티다가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결국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유동규 사장 대행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심사 전반에 개입해서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황 전 사장 사퇴가 화천대유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면, 또 이 배경에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다음은 백현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014년 1월, 5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서 성남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건설 촉진을 위한 종전 부동산 매각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식품연구원은 이에 따라 성남시에 2014년 8월과 12월에 용도 변경 요청을 하지만 성남시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자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이었으며 2010년 선거 또한 2년간 지역구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이재명 지사를 도왔던 모 씨가 합류하면서 공교롭게도 마법과도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백현동 개발을 함께하는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성남시가 주거가 가능하다, 용도 변경 답변을 보내준 거죠.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거대한 옹벽을 뚫고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김모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 이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소송을 내고 결국 70억 원을 주는 화해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재명 지사 측근이었던 이 김 씨의 역할과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국감장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날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노영우 국토부 장관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 장관은 공문은 매각을 위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거짓 해명 의혹을 뒷받침하는 말입니다. 답정너 검찰 수사 대신 특검이 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에는 위례와 대장동이,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포천과 평택, 제2, 제3의 대장동이 싹을 틔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토의 화천대유화가 일어나지 않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가히 문정권 시즌2를 넘어 문정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불릴만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은 허물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과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는 자화자찬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판박이었습니다. 특히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 나라가 흥성할 수 있다는 얘기에 듣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규칙을 어겨 역대 최대 이익을 본 대장동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런 양심 없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전혀 자신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전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이러니 계속해서 소시오패스런 얘기를 듣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슬로건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마당에 무슨 염치로 공정을 입에 올리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다고까지 자랑했는데 대통령이 되어 전국을 대장독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들려 섬뜩합니다. 오늘 이 후보의 사퇴가 경기도의 재앙의 끝이 아닌 대한민국의 재앙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이유입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1380만 경기도민은 막말과 편가르기를 일삼은 이 후보가 도지사였던 사실을 악몽처럼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이 후보가 집권 여당 대선 후보로서 5180만 국민의 악몽이 되었다는 사실에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후보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디까지 뒷걸음 쳐야만 하는지 현재의 상황에 너무나도 참담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